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컥컥거리시는 것이 좀 생긴 지는 얼마 안 되셨는데요. 예, 예, 20일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네네. 그게 혹시 뭐 어디 앞 불편해서 그러신 건 아니신 거죠, 지금 현재? 아니, 전혀 그렇진 네. 않고요. 네네네. 제가 이렇게 일을 하거나 움직이면은 그런 네네. 소리가 안 나고요. 네네. 누우면 잠이 안 들어도 네네. 누우면 그런 소리가 나니까 요새는 불안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이 들면은 네네. 잠이 들면서도 헉 하면서 몸이 움직여지고 네, 그러니까 숨을 뭐 쉬는 것 같은 것이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지금? 예, 그건 아닌데요. 그냥 네네. 무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지금 거고요. 어떤 소리냐면은 그냥 네네. 헉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아, 저 네. 자신도 모르게. 지금 공황장애로 지금 약을 몇 년 동안 복용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불안장애가 네네.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불안장애가 대충 네. 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제가요, 네네. 먹다가 중간에 한 2년 정도 끊었다가 다시 네네. 또 이렇게 먹은 게, 전적으로 먹은 게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전에부터 먹었던 처음 시작할 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지금 따지면은 처음 먹은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10년. 같아요. 꽤 근데 오래. 예, 네. 계속 안 먹고요. 중간에 또 제가 끊어보려고 끊다가 안 네네네. 돼서 또 네네. 먹고 또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 약을 먹기 시작하실 때도 좀 불안하시고 뭐 그런 공황장애 같은 그런 증상이 있으셨던 거죠? 네. 네. 그럼 있었고요. 제가 네네. 이렇게 살면서 네네. 엄청나게 이렇게 막 남편한테 막 고통을 많이 아, 받았거든요. 그러셨구나.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심하게 매도 많이 맞고 아, 네네.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우, 근데 속상한 일을 많이 그래도 당하셨네요. 그냥 애들 네네. 때문에 네네. 제가 참으면 되는 줄 알고 네네네. 모든 일을 다 겪고 참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이제 네네. 너무 죽겠어 갖고 가니까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공황장애, 그렇죠. 불안장애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원래 그런 일 이제 당하시면 당연히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데요. 지금 네. 무서워서 예, 예.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요. 예, 어머님 너무 좀 심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네. 혹시 잠은 바로 드세요? 아니면 잠들 때까지 아니 시간이 못 좀 자요. 걸려요? 못 그거 주무시고? 정신과 약 네네. 먹어도 어떤 때는 안 올 때가 있고요. 그렇죠. 정신과 약 먹으면 조금 잠 올 때 있고요. 네. 그리고 깊게도 못 주무시죠? 예, 못 네. 자요. 숨에 시달리고. 네. 그 잘 놀래시고요. 예. 네. 무서움도 많이 무서운 거 못 보고요. 누구 피나는 거 이런 것도 못 봐요. 그걸 보면은 네네네. 막 손이 막 돌아가고 아, 그래요. 그러세요. 예. 예. 그리고 그 무서움도 많이 타시고, 예, 무서움이 엄청 많아요. 예. 우울한 느낌 오면 당연히 있으실 텐데, 뭐 불안, 초조한 예. 느낌도 있으시고요. 예, 금방 이렇게 예. 불안한 증세가 오면은 금방 네네. 머리가 터지는 것 같고 핏줄이 터져서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예. 심장도 좀 돼갖고 두근두근 화장실만 하시고요. 가게 되고. 심장도 좀 두근두근 하시고 그러세요. 예, 네. 혹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시면서 답답해요. 엄청 예. 많이 답답해요. 얼굴로 열도 확 올라오고 그러시나요? 예, 그렇게도 돼요. 그렇게도 되고요. 네네. 아, 답답한 건 지금도 네네. 많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네. 어머님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증상은 그냥 그 컥컥거리시는 것 자체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머님이 지금 갖고 계셨던 우울증의 연장성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그렇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데 어떤 행동이나 예. 어떤 소리가 나오는 거를 이제 보통 틱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시면서 예, 그게 자꾸 이제 저희 이제 한방병명으로 이제 우라병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이제 예. 정신 쪽에서 조금 이제 좀 이상이 생기신 거예요. 그게 심각한 병은 예. 아니시고요. 예,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시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병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냥 대범하시게, 이거 예. 좀 그냥 확 말하면은 뭐 죽는 병 아니잖아요, 어머님.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예. 그런 것들을 대범하게 받아들이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좀 좋아지실 것 치료를 같아요. 어디서 한의원에서 받아야 네네, 될까요? 한의원에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네. 제가 여쭤봤던 증상들이 지금 다 예. 나오시잖아요. 예, 예. 네, 전형적인 그 화병 증상이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침 맞으시면서 주기적으로 침 맞으시면서 예. 이 화를 없앨 수 있는 약을 복용하시면은 좀 효과가 좋으신데 예. 일단은 한 10년 되셨고 벌써 약 드신 예. 지가 그리고 그 예, 전부터 그 남편분한테 좀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네, 금방 치료되지는 않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장기간 생각하시고 최소한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복약도 생각하시면서 치료를 예. 받으시면은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 금방 나는 심장이 멎을 네, 것 같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걸로 죽는 병 아니시니까 예, 예. 그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병이 그냥 몸 증상에서 정신 증상으로 조금 더 들어갔다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도 어머님 같은 환자분들 많이 오시니까 네. 치료하시면은 좋은 효과 많이 보거든요. 아, 예. 네네. 아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치료하시면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네. 마세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또 고민되시면 네. 저희가 언제든지 지금처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홍수범 원장님은 우리 어머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어머니 이야기 계속 들어보셨다시피 일단은 기존 질환 자체가 공황장애가 있으세요. 공황장애로 인해서 우울증 약도 같이 복용하고 계시고요. 보통은 이러한 갑작스럽게 불수의적으로 또는 불규칙하게 이제 소리가 난다든지 또는 단순한 운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걸 저희 쪽에서 틱 장애라고 부르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단순 틱 장애일 수도 있으시고요. 또는 공황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연관된 틱 장애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과도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공황 장애로 인해서 이러한 틱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원장님, 공황 장애 증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공황장애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극도로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공황 발작과 두 번째로 이제 다시 그러한 증상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예기 불안을 이제 주증상으로 하게 되시고요. 지금처럼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표는 이제 DSM-5라고 하는데요. 13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 중에서 4개 이상 증상에 해당되게 되시면 이제 공황장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슴 두근거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 땀이 난다든지, 세 번째, 몸이 떨림, 그리고 네 번째, 숨이 막히는 답답함, 다섯 번째, 질식감, 여섯 번째, 흉통, 일곱 번째, 오심또는 복통 같은 거, 여덟 번째, 현기증, 아홉 번째, 오한, 그리고 열 번째, 지각 이상이라든지 11번째 이제 이인감이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감각들, 12번째 이제 통제력이 있거나 두려움 같은 거, 13번째 죽을 같은 두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경우가 나타나셨는데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방송 직전에 동일한 환자들이 꼭 나타나세요. 오늘 이제 3시쯤에 그 서울 쪽으로 오기 직전에 이제 30대 초반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주증상은 이제 가슴 조인 듯한 불안함 느낌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고 극도로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스트레스, 거기다가 이제 힘이 빠지는 탄력감 같은 증상을 내원하셨고요. 그리고 방금 DSM-5에서 나타난 13가지 항목 중에서 10.5점, 10개 반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셨던 환자분이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황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 또는 합병 양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황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도 공황장애가 의심되면은 어느 정도나 나타나는지 네.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어머님 증상 중에서 이런 단순 음성 틱 장애가 최근 들어서 나타났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틱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홍수범 원장님, 틱이 나타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틱에 대한 이제 형태학적인 분류와 기관적인 분류를 보통 나누게 되는데요. 단순 이제 근육틱이라든지 또는 이제 복합성 근육틱, 그리고 단순 음성틱, 복합성 음성틱 형태로 나타나게 되세요. 보통 단순 근육틱 같은 경우에는 눈 깜빡임이라든지 눈 떨림 같은 형태, 또는 어깨 으쓱거리는 형태라든지 또는 채머리 흔드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시고요. 복합 근육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갑작스럽게 남의 행동을 따라한다든지 뭐 손등을 이렇게 입에 갖다 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되시고요. 그리고 단순 음성 틱의 경우에는 이제 컥컥거리는 소리 또는 기침하는 소리 또는 새하는 소리 같은 음성학적인 형태로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복합 음성 틱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노기가 치밀어 오르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또 남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따라하는 형태 같은 게 나타나게 되세요. 그 외에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기관별 형태로 해서 보통 이제
틱 장애를 좀 진단하기도 하는데요. 일가성으로 나타나는 12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일가성 틱 장애, 그리고 12개월 이상 같은 경우에는 만성 음성 또는 운동성 틱 장애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복합성으로 나타나는 음성 틱 장애, 그리고 다발성 운동 장애 같은 것도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틱장애 증상까지 일반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증상인 만큼 많이 좀 답답하고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공황장애도 한 가지 요소가 될 수가 있지만 원장님, 그렇다면 틱장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틱 장애를 나눌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양의학적인 관점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진단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의학적인 원인에 의해서는 첫 번째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시고요. 그 뇌의 구조적이나 기능적 이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세요. 그리고 도파민과 관련된 뇌의 생화학적 이상과 관련될 수도 있으시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에 특히 남성 호르몬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출산 시 뇌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요인, 신경내분비학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한의학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조금 있다가 진단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툴인데요. 첫 번째 이제 간풍내동 또는 간풍내동, 그리고 다마요신, 간신음어, 마지막으로 비어간항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운동티거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간풍내동 형태로 많이 진단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음성티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정이라는 스트레스상, 감기울결, 합병 형태로 진단을 하게 되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한의원에 내원하면 어떤 치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환자분께서 내원하게 되신다면 오늘 이제 3시에 있었던 그런 형태 같은 진단을 하게 되시는데요. 환자분 내원 시 대부분이 일단은 극도의 공포감과 예기 불안의 주증상으로 하는 우울증 형태를 나타내게 되세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정신건강학적인 DSM-5라는 설문지 자체를 조사를 하게 되시고요. 거기에 그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이제 체계적인 한의학적인 자료 분류를 하게 되시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간풍내동의 형태, 근육틱이 많이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마요신, 어떤 체형적인 관점에서 많이 발생을 하시는 부분이시고요. 간신음어, 이제 노인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틱장애 같은 경우, 극도로 호하다든지 탄력감이 많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소화적인 관점에서 비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시는데요. 한의학적인 치료 이제 처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간풍내동의 경우에는 대부분 억간산이라는 명방이 있으세요. 억간산에 따른 약재를 덧붙여서 처방을 하게 되시고요. 다마요신 같은 경우에는 시오가 용골 모료탕이라고 용골하고 모료 자체가 안심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간신음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약계통의 약물, 육미 지향탄 계열을 쓰게 되시고요. 비어간항 같은 경우에 대부분 소화제 계통의 약물을 치료를 해서 도움을 주게 되십니다. 네, 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한약 처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의 상황은 지금 어느 상황에 좀 속해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지금 단순 음성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질환의 관점에서 쳐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시고요. 발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치료의 관점에서 보통 이제 양의학적인 관점에서 틱 장애를 치료를 할 때 운동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좀 어렵고 난해하다라고 보게 되시고요. 음성틱의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3년 전에 이제 고3 수험생이 음성틱으로 내원하셨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좋아지신 경우가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음성틱은 크게는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단 공황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증 삭파 또는 이제 합병 양상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를 받으시면 음성틱은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보아지십니다. 네.